하나오션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5%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45.6%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4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4.99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0조 7,648억 원을 달성해서 4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8.6%로 더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원가가 37.2%밖에 증가를 안 해서 매출 총이익률은 5.3%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51% 증가했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2,108억 원으로 전년도 2,385억 원 영업적자에서 188.4%가 전환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 매출이익의 증가로 나오는 로직이기 때문에 실질이익은 이만큼 안 될 것입니다. 매출의 높은 증가율로 영업적자에서 흑자로 된 것으로 원가회계에는 결산이 됐습니다만 매출로 인식하는 미청구 공사의 증가로 인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조 8천억 원대로서 35.7%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은 5.6% 상승했고 운영경비는 무려 73.8%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0.92로 전년보다 0.1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손실 1,581억 원으로 전년보다 45.6% 그 영업손실이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3,68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보다 3,689억 원 이익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4,876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계약자산이 2조 4,520원대가 증가했습니다. 회사의 재고자산 측정의 회계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은 재고자산의 시가는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한다. 죄송합니다. 예, 문을 열어놔서 잡음이 들려서. 그리고 저가법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한편 손상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다. 2024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272억 9,100만 원을 인식하였다. 예,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 기타 충당부채 및 선급금, 손실충당금 790억 3,300만 원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주 잔액을 보면은 30조 원대를 가지고 있어서
올해 매출이 2024년도 매출이 10조 원대니까 한 3년 정도의 그 물량은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4,255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면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주 가공비를 수주산업에서는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매출 재료비,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조 4,844억 원대로서 31.1%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73.8%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1조 6,392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3%로 1%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외주비 단가가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면은 계약자산을 그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니까 그거까지 빼면은 갭2의 그 잔액이 남는데 이 갭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도저히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첫 단계로서 두 번째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갭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543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933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1,610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평가손실로 날아간 금액도 있으니까 요거 272억 9,100만 원은 아까 회사도 설명한 금액이죠. 요거를 가감해주면은 1,337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부족해서 날아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반대 현상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현금이 안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니까 계약자산을 이 갭이 현금이 2조 1,850억 원 나갔는데 증가한 것은 2조 4,522억 1억 원. 그래서 2,670억 원이 더 계약자산이 더 부풀려졌습니다. 작년에는 반대 현상이고요. 2022년도는 또 갭이 너무 큽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손상가액일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1천억 원대가 집행이 돼서 24.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무려 1,310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도 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표가 1년마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1964년생인 김희철 씨가 CEO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떨어졌고 슬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3.4%로 증가해서 개연권 방어선인 50%를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34%로 줄였었습니다만은 80.5%였다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투하자본 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봐가지고 또 생산성이
계속 이 상승된다는 것을 봤을 때 2025년은 실질적인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분식회계 개연성을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락했다라고 우리가 1, 2차 추론을 했기 때문에 추론 모순이 생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또 진행을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일단 3.5% 단순 평균으로 하락했고 수주 판매 가격은 2.1%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표로 만들어 보면은 반중 추론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패스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원재료 가격 제시된 게 철판유 정도만 하고 페인트 가격 이런 거가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엔진도 들어갈 거고 각종 뭐 수많은 자재가 들어가는 게 선박인데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니가 쇠이기 때문에 그 쇠로 가름할 수 어림셈으로 한다 하더라도 패스가 되질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매출 실적을 예상하는데 전년보다 145%더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요거를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용비가 73.8% 상승했는데 2025년도에는 33.3%만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프상으로는 적자인데 200% 전환 이익을 그 금액만큼 이익을 반대로 낸다고 했을 때 한 16조 3,900억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매출 재료비의 증가는 45% 정도 올려야 됩니다. 더 생산을 선박 건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매출 재료비를 약간 낮추는 거로 그 뜻은 수급분율을 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수주 판매 가격을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16조 원으로 일단 하기로 하자. 그러면 한 4,100억만 거로 돼 있는데 재고 회전율이 1.4회전뿐이 안 되니까 1.6회전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은 18조 원대를 달성해서 매출이익은 한 8,400억 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판매 예측 가격도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트렌드가 나오고요.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세후 현금 순위 EAT 4,159억 원의 흑자입니다. 전년도 연속해서 적자였는데 그리고 2번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7천억 원대가 돈이 나갔습니다. 들어온 게 아니고 최종 4조 2,83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자 부채가 다시 크게 늘어난 거하고 연관이 되죠. 캐펙스로 1조 7천억 원대를 또 추가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여기 있는데 7,800만 원이 주주가 돈을 다시 내놨다는 뜻인데 전년도에는 3조 4,600억 원대가 주주들이 돈을 더 투자한 거고요. 2023년은 유상증자가 있었고 2024년도에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7,8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는 73,500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35,7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은 4.99, 거의 500% 선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이거 너무 좀 주가가 과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5% 이상 주주 내역을 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3.14%, 하나 시스템이 11.57%, 하나 임팩 파트너즈가 9.26%, 한국산업은행이 19.5%, 국민연금이 5.88%, 외국인이 11.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